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임님과 함께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교과서를 대할 때 아니면 어떤 과목을 대할 때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랬을 때 문제집과 본문 혹은 텍스트 간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예전 학력고사 세대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그냥 교과서 하나만 그냥 외웠어요. 문제집으로 공부했던 거는 수학하고 국어만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 영어도 그 기본이 되는 문제집 위주로 했었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과학도 거의 문제집 위주로 아니다. 과학은 물리 있는 부분만 문제집 위주로 했었어요. 나머지는 본문 위주로. 근데 사탐이나 이런 사회 탐구 영역은 100% 교과서만 그냥 외워서 공부했고 그래도 틀리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요즘은 5종 교과서 시대, 보통 5종인데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실 때 몇 종까지 기억나요? 요즘은요? 여튼 뭐 한 과목당, 그죠? 한 과목당 네다섯 권 이상의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외워봤댔자 일단 교과서의 분량이 예전 우리 시절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각각 교과서마다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통되는 것만 골라서 외운다던가,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되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5종 교과서인데 그걸 다 검토해서 공통적인 것만 골라서 공부한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해봤댔자 자기 교과에서 취급하지 않은 일종 교과서에서 취급하지 않은 게 문제 100%안 나온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나 이 문제집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대략 예전에는 교과서만 일종이라서 교과서가 우리는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단일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과서가 여러 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만 100% 외웠다, 100% 외웠다. 이거는 좀 오히려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만 100% 외워라 라는 주장은 예전에 사실 제가 이런 비슷한 주장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즘 시절에 맞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시절에 맞는 비율이 있다. 그래서 대략 대표적인 비율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수학. 수학은 당연히 문제가 90%입니다. 그죠?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 방식에 대해서는 역순복수법을 일단 추천을 드려요. 최초 진도에서는 역순복수법 우리 라임님은 설명 대충 아시죠? 네. 네. 최초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전 거 한 최대 한 네다섯 개,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복습을 갖다 잠깐씩 눈으로라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 좀 전에 풀었기 때문에 아직 기억에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다 복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중요하고 어려웠던 것들만 잠깐 두세 문제씩 보면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 가성비가 진짜 끝내줘요. 가성비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학은 최초의 진도에서는 특히나 역순복습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 복습을 할 때는 당연히 구간 복습이 좋습니다. 즉 한 네다섯 문제씩 묶어가지고 아니면 한 10문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복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간이 오랜 지난 것일수록 이 문제 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다섯 문제까지 줄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표준은 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단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자꾸 체크해 놓고 끊임없이 이해가 될 때까지 복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꾸준하게 조금씩이요. 한꺼번에 뭐 하루 날 잡고 100번 복습? 이렇게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효과가 없고요. 한 두세 번씩 30초 룰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30초간 고민하면서 하루에 최대 두세 번 정도씩 반복해 가면서 그냥 포기만 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꾸 보다 보면 결국 이해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암기 후 이해가 되는 형태인데 이게 얼마나 당연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하다 보면 저절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절대 반드시 이해한 후에 나중에야 암기가 된다라는 이런 미신을 믿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미신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뭐 문제점 더 없을까요? 네. 네. 국어는 한국말이라 더더욱 본문을 갖다가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면은 뭐 본문을 한두 번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막상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문제를 갖다 일단 읽고 분석하면서 본문을 오히려 나중에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즉 문제를 갖다 계속 보다 보면 본문이 궁금해지죠. 그리고 본문 중에 50% 이상은 눈에 익숙해집니다. 왜?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본문 한번 읽어보면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본문을 강제적으로 꼭 읽어보려고 하실 필요 없이 문제집을 갖다가 풀면서 자연스럽게 본문과 친해진 다음에 어쩌다가 한 번씩 본문을 읽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 본인은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공부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걸 먼저 읽고 나서 문제에 적용해서 하고 그게 계속 나와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본문이 아예 싹 읽히게 되는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맞다. 필기를 빼먹었군요. 저도 필기는 공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일종의 문제에 포함시켜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필기하는 것도 사실 쉽게 얘기해서 필기한 내용은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누구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여기에 포함시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한 대로 여기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전 여기에 포함시켰지만 여기에 포함시켜서 여기 비중을 높여서 10%뭐 8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문법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뭐 발음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영어로 태블릿 표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따로 외워야 됩니다. 따로 외울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따로 외울 것들 문법 있는 데는 있다. 그 다음에 또 고전 있어요. 고전에 보면 막 그 특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표현들. 뭐 나랏 말싸미, 튕기게 달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외워야 되잖아요. 이런 고전을 포함해서 외워야 되는 것을 또 시도 외워야 되는 거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본문의 비중이 확 높아져서 문제집에 비해서 뭐 30%,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그 특징 아니면 그런 거 대표적인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지 결코 이게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외워야 될 부분은 따로 외워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 문법 20% 저는 사실 읽어왔던 먼저 순서상으로는 이거 1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 문법 추천을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법이 어느 정도 한 권이 외워지는 상태에서 문제를 갖다가 보고 다시 그 본문, 그죠? 본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교과서 아니면 그 해석해야 될 문제의 본문들 갖다 읽는 과정.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EBS 문제집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건 아니면 수능에서건 그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동일한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럼 본문을 어느 정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적당히 섞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기본 문법 20%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80% 정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도는 80%. 중요도는 80%. 그래서 기본 문법은 복습 진짜 여러분 열심히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문법책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낸 상태에서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본문은 본문대로 틈틈이 복습하는 이 순서에 있어서는 이걸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본인이 공부하셨던 다른 요령이나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문법 중요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여튼 기본 문법 책 한 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EBS에서 인기가 없다고 절판한 EBS 그 올림포스 시리즈 중에 그래머 베이직 그래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은 이미 절판이 돼가지고 아마 헌책으로밖에 구하실 수 없겠지만 이게 문법상으로 딱 54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만 확실하게 외우면 됩니다. 예. 그 학년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학년마다 뭐 중학교 1학년 문법, 중학교 2학년 문법, 중3, 뭐 고1, 고2, 고3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귀엽고 가슴에 쫙 와닿게 그 만들어진 문법 그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제발 이것 좀 보지 마세요. 엄밀한 이야기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기본 문법 한 권을 갖다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는 보시려면 보세요. 근데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매년 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년 책이 바뀌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공부하면 다시 어려워져요. 똑같은 그런 문제도 다시 나오고 페이지나 범위가 달라지면 새로운 문제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머리가 아주 뛰어난 분들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 아니면은요 똑같은 단어조차도 심지어 한 달 전에 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외울 때 이건 나오는지 순간적으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에서라면 기억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기본 문법 사항도요 약간 그 예문 바뀌고 약간 그 형태 바뀌고 위아래 페이지 바뀌어가지고 나오면 몰랐던 것처럼 다시 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그래야 돼요? 한 권을 완벽하게 아무 때나 기억날 때까지 정말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었다라고 완벽하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제발 기본 문법 책 한 권은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뭐 3,800제던 3,300제던 어떤 다른 그 문법 책을 갖다 풀어도 문법 문제집을 풀어도 됩니다. 근데 한 권은 끝내고 푸세요, 제발 여러분. 이건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요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네. 본문은 어떻게 문법 책 한 권 완벽하게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는 중학교 때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고3 때까지 쓸 수 있는 너무 쉬운 문법책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3 때까지 커버할 수 있는 문제집 한 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그 책은 100%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 걸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방학 때나 이럴 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꾸준히 조금씩 나가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책 한 권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한 60%, 그 다음에 본문을 본티라고 썼다. 근데 이거 본문이라고 알아주세요. 본문을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60 썼으니까 40%겠다. 오류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튼 40% 정도 오류 가리기 시전 중.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문만 백날 외워봤댔자 그 막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하고 본문을 갖다 번갈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단 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특히 전기,
그다음에 에너지 나오는 부분, 힘,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수학이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네. 수학은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90% 10%로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 90% 공식 10% 했던 것처럼 물리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전기, 힘, 에너지 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계산 문제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 90% 공식 10% 여기 이 정도의 비율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기타 사탐이나 법률 무슨 자격 시험 같은 거 보면 법률이나 이런 거 뭐 행정학 예를 들어서 그죠? 요즘 인기 있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문제 50% 본문 50%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다시 본문 보시고 본문을 갖다가 보다가 다시 문제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 이럴 때는 또 뭘 해야 되냐 하면 제가 구간 이동식 설명 한 번만 다시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발견해서 발견인지 발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주 쓰이는 건데 잘 모르는 새로운 책을 접했을 때 가령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가 나 이거 너무 어려서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 다음날 다시 1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그 다음 날은 좀 쉬워져서 6번, 7번까지 나갔고 다시 그 다음 날은 다시 1번부터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1번하고 2번이 어느 날 야 이건 이제 좀 너무 쉽고 지겹다라고 싶으면 이거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3번부터 그리고 2, 3, 4일 정도 복습한 다음에 다시 3, 4번 지우고 그 다음부터는 5번부터 네, 시간 될 때까지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구간 이동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시점 이동식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점 이동식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정확한 설명은 이거라.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시작점 이동식. 네, 시작점 이걸 갖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그쪽 방면 공부했던 분들이야 쉽겠지만 가령 뭐 공대생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 보려면 뭐 행정법, 행정학 이거 어떻게 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럴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시작점 이동식 방식이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좋은 방식입니다. 요것도 이해되세요? 네. 네, 시작점 이동식 이걸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